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최근에는 글로벌 주식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이제 알려드렸었죠. 네, 근데 오늘은 거의 글로벌 시장의 어떤 한 산업을 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급 효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현재 실적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실적도 보고 그리고 이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번 실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장마감 애프터마켓에서 이 엔비디아가 5% 가깝게 좀 시간외에서 오르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죠. 일단은 모든 게 다 괜찮았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살짝 좀 뭐 애매하게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간에 워낙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를 좀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보면은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12%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거는요. 결국에는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컨센을 상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일단 요 게이밍 매출이 좀 있었는데 게이밍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로 42% 좀 늘었고요. 전 분기 대비로 했을 때도 48%나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전 분기 대비해서 10% 성장을 했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도 73%나 좀 급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GB200 같은 경우에도 그 서버렉도 여전히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H20이죠. H20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 그 여부를 좀 봐야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과연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H20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일단 규제로 인해서 1분기에 한 2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좀 매출을 못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총 이익률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이 57.3%였었는데 컨센을 좀 상회하는 결과를 냈고요. 엔비디아가 그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H20의 그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했었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당초에 그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그 당시에도 재고 관련된 비용이 한 55억 달러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인식한 비용이 45억 달러 정도에 좀 그쳤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요 덕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뭐 QOQ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컨센 대비해서 조금 하회했는데 QOQ 플러스 2%에 불과했어요. 컨센을 하회한 거죠. 가이던스가. 근데 다만 이거는 온전히 H20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20을 오히려 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QOQ로 봤을 때 요걸 떼고 보면은 요거 1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14% QOQ로. 그만큼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B300 같은 경우에도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그 성장 기대감도 지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 일단은 연말에 그 일반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 총 이익률이 70%대 컨센서스를 부합시키는 목표도 유지를 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런 실적 발표를 좀 통해서 불확실성 관련된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일종의 어떤 디리스킹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중국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단계는 좀 지났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뭐 젠슨왕 CEO가 이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H20이 이제 수출 규제로 막혔으니까 이거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그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아마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의 거의 매출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중국 내부적으로 AI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좀 직면을 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국 시장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주가에 좀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가이던스 결과 자체도 아주 괜찮고 견고한 실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만한 리스크들이 다 완전히 해소가 된 거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리스크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률에 대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그 방금 말씀드린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진입할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 리스크인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232조 반도체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아마 한 몇 주, 그리고 혹은 길면은 몇 달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상당히 하드웨어 중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당연히 고객한테 다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좀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온 뉴스가 요거였죠. 미국의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전면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 자체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관세 조치 자체가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IEPA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능가해서 좀 과하게 관세 부과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좀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효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로 봤을 때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무효화시킬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항소를 할 거고, 그러면서 뭐 시간을 몇 개월이든 끌 수 있을 텐데, 아무튼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이 펜타닐 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 시기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 성장률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이익 성장률 자체가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많은 좀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200%, 260% 이런 식의 어떤 이익단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성장률 자체가. 캐파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고요.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은 성장 기업으로서는 좀 가치를 잃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분기라던가 몇 년을 좀 놓고 봤을 때 이 AI 수요의 어떤 성장 경로 자체가 좀 분기점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걱정거리가 많았었죠. 이게 뭐 단순히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겨우 한 일주일,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코어위브라던가 아니면 스타게이트라던가 이런 2군에서 3군 정도의 어떤 클라우드 업체들도 컴퓨팅 용량 자체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그 단적인 예를 좀 보여주는 건데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 코어위브의 지분을 한 원래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지분 변화율을 좀 보니까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에 대한 지분율을 7%까지 늘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코어위브가 하루 만에 56%나 급등하는 그런 주가의 어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코어위브가 이제 컴퓨팅 용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업도 좀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이 AI 관련돼서도 미국과 중동의 어떤 좀 협업 관계로서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서 AI 칩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동과 이 미국 간의 어떤 협상 관계에서 미국이 중동한테 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제일 최근에 뭐 사우디랑 그리고 UAE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을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수출 성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쪽으로 AI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AI 칩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면서 무기도 판매를 하고 이런 단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장이 중동이 열렸다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동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중국 시장도 정상적으로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죠. 네, 일본이 미국 관세 협상에서 AI 반도체를 1조 엔치를 사겠다. 하나로 하면은 10조 원이 될 텐데 굉장히 큰 규모의 AI 반도체 칩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단으로 지금 AI 반도체를 산다던가 미국의 LNG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협상 수단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AI 반도체 대표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요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저 뒤로 밀어둬야 되는 그런 우려감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 몇 분기 내에는 그럴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젠슨 왕 CEO가 이제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들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AI 추론에 대한 언급을 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AI 추론 모델이라던가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급부상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수요를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탄력적인 어떤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2023년 요 정도 기간에는요, 본질적으로 생성형 AI의 시대였었다라고 한다면은 2025년도 지금의 접어든 현재에서는 우리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고차원적인
그 추론형 AI, 네, 이런 모델로서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때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리적인 AI, 피지컬 AI 시대로 좀 넘어갈 걸로, 그 기회가 본격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의 전환들은 계속해서 강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또 촉매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타이트하게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소버린 AI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이 사우디와의 어떤 최근의 딜 이후로도 앞으로 몇 분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투자나 네, 이런 인프라 딜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이런 딜들에서 굉장한 협상 수단으로서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엔비디아 그리고 전체 AI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뭐 에너지라던가 뭐 AI 데이터 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AI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관련된 좀 전반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로 지금 시장의 관심 그리고 시장의 돈들이 점진적으로 더 몰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좀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